들어가겠습니다. 전기와 대전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전기와 대전열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앞에 건 필요가 없습니다. 쿨롱의 법칙만 아시고 가우스 법칙은 일반 물리학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즉, 전기력선의 밀도를 어떻게 표시하느냐가만 표시하게 되면은요, 쿨롱의 법칙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쿨롱의 법칙을 구분하는 방법은 대칭행인 경우냐 아니면은 대칭행이 아니냐로 의해 가지고 쿨롱의 법칙과 가우스 법칙으로 나누게 되는데, 결국 같은 모양인 경우 대칭행으로 만들면 쿨롱의 법칙도 대칭행으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 같아지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보통의 학생들이 여기서 전기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기본 개념만 확실히 잡게 되면은요, 할 게 없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전기와 대전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뉴턴 역학은 항상 적용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질량 m이 존재하고 요 방향으로 mg가 작용하는데, 전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F라는 것은 얘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에 Q 다시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앞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 줬었는데, 전기를 띤 물체가 두 개네 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지구가 여기에 존재하고 사람이 여기에 존재하게 되면은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F라는 것이 얘가 G R 제곱에 M 다시라고 표시하는데,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지구가 사람을 땡기고 사람도 지구를 땡기되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하는 겁니다. 왜요? 질량 두 개다, 전기를 띠는 물체 두 개다 해서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해서 나중에 하나씩 연결해서 설명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정지다 하면은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단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다 해볼게요. 전기력에는 같은 종류일 때는 밀어내고, 우리 자석과 같습니다. N극일 때는 밀어내고 NS일 때는 땡기듯이,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에 붙으려고 하고 플러스는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는데, 결국 여기에 요 힘과 요 중력이 같아버리면 정지할 것이다.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달아지는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뉴턴 역학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 꼴만 놔주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이것을 간단히 표시하니까, 본래는 화학에서는 요걸 껍질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 이제 물리학에서는 궤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화학과 물리학을 좀 더 혼란스러운 내용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껍질로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자연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인데, 그 기본적인 물리량을 어떻게 잡느냐?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로 나누어 버리자 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이 진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조금만 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우리 선조 중에 하나인 5,000원권에 나오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께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했는가 하게 되면은, 공은 공이로 돼 공이 아니고 했습니다. 공은 공이로 돼 공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공이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공이 아니다. 중력장을 이미 설명했더라고요. 물체를 놓으면 끌려가지요. 장이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무는 무로 돼 무가 아니고 천지조화는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장 개념을 지금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5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조상들을 둔 곳입니까? 그렇죠? 이제 시간 남으니까 조금만 놉시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악기 중에 딱 유일하게 세계에서 대칭형 악기가 딱 존재합니다. 장구가 어떻게 생겼나 하게 되면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얘가 이렇게 있지요. 요렇게 있고 줄이 이렇게 묶여 있지요. 수학의 모든 것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비틀어 버리면요, 쌍곡선 비틀어 버리면은
쌍곡선. 요렇게 쳐버리면은요, 타원. 요렇게 치면요, 원. 즉, 수학의 기본 개념은 모두 다 나와요. 끝없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음양 오행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국사, 즉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역사 일기죠. 근데 이것을 나타낸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사주 관상이라는 게 있는데 통계지요. 그게 이름에서 해서 모든 수학의 근본은 우리 안 할라 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하겠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지게 있잖아요. 중용의 도, 공자가 뭐가 됩니까? 즉 다시 말해서 가장 균형적인 정치에서부터 사회 전반에까지 나타낸 중용의 도를 나타낸 그 제자들이 나타낸 일대성을 보게 되면은 삼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카메라 산발입니다. 어떤 경사진 곳에 놓더라도 정확하게 딱딱 쓰게 돼요. 그래서 평형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관계도 우리 지기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 생활 그 자체가 과학이요. 생활 그 자체가 뭐냐 하게 되면 철학입니다. 해서 물리학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바탕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물리학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물리학에서부터 공부에 취미를 느껴준다면은 참 좋겠다는 바람이 제 강의 철학입니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에 관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중성하게 되면은요 핵이 존재하고요. 핵에 플러스가 6개 존재하면 궤도에 6개가 존재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껍질로 표시해도 되고 궤도로 표시해도 되지만 전자가 운동하는 궤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껍질로 표시하는 형태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껍질로 설명을 간단히 해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전이 나오게 되는데 대전이란 것은 번개 전자 마주 대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하가 어떻게 이것이 모여 있으며 어떤 전기를 띠는가를 전기 띈 상태를 대전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중성인 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마찰을 시켜버리면은 얘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 전기를 띠다, 이것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물리학 이해니까. 그래서 전기를 띈 상태를 대전이다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전기장과 자기장의 원천한 겁니다. 자, 이 물체를 놓았을 때 떨어지지요. 중력이 미치는 공간 뭐예요? 중력장이 되겠고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전기장이 되겠고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원천이 뭐냐 하게 되면 따져보니까 그게 전기장, 자기장 원천은 전하 자체인데 여기에 전하가 존재하고 이것이 전기력이 발생했을 때 즉 중력이 발생했을 때 중력에 의해서 이동하겠지요. 그러면 중력이 미치는 공간을 중력장이라 하듯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 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하의 운동을 우리가 전류라고 해요. 그때 이제 나중에 약속할 겁니다. 플러스는 이동하지 않고 자유전자가 이동하는데 그 자유전자 이동 반대가 전류고 플러스는 실제로 이동하지 않지만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방향이 플러스 이동 방향이 실제로 이동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류 방향이라 약속을 하게 될 겁니다. 인데 하여튼 전하가 정지하면은 전기장이 발생하고요. 이 전하가 운동하면은 자기장,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발생하는 그 근원이 뭐냐 하게 되면은 전하 때문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 전하가 정지해 있느냐 아니면은 운동할 것이냐를 지금 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해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대전열이 나오게 되는데 245페이지에 두 물체를 문지를 때 한쪽은 플러스 전기를 다른 쪽은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즉 핵이 전자를 구속하는 힘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마찰을 시켜버리면 그때 마지막 궤도 껍질에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물질마다 다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중에서 기술 고등고시나 아주 하이 클래스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것을 암기하셔야 되지만 단 어떤 과목이든 추론의 형태면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틀가죽이 플러스를 띈다는 것은 어떤 물질과 마찰을 했을 때 이 틀가줄이 즉 전자를 잃어버렸어. 자신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플러스를 표시하고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를 표시한 것이 이렇게 표시해서 나열한 것을 대전열이라 하는데 이것을 시험 문제로 만들면 참 재밌게 만들고 참 이해하기에 복잡한 고난이도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틀가죽이 플러스고 상하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하가 마이너스로 고정된 게 아니고 상하하고 나무하고 마찰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상하가 플러스고 나무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즉 플러스 띄는 물체를 왼쪽에다 놓고 마이너스 띄는 물체를 오른쪽에 놔서 쭉 배열을 한 다음에 요렇게 배열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어떻게 마찰을 하더라도 왼쪽 것이 전자를 잘 잃는 플러스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해서 표시한 것을 이름에서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틀가죽과 에버나이트가 이렇게 된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편하고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 문제나 응용 복습 문제에서 이제 장난을 치게 되는데 금방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판독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전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반 물리학에서 무시하고 그냥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학 이해해서 이런 정도를 이해하고 계셔야 나중에 편하게 응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자연계에서 가장 작은 전하량으로 뭐가? 기본 전하가. 그래서 기본 전하는 얼마냐 하게 되면 E라고 표시하는데 전자의 전하량이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요렇게 나타내는데 C라고 나타내는 것은 쿨롬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쿨롬이 발견했기 때문에 쿨롬의 대문자를 나타내서 전하량 혹은 전기량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하량의 단위이다. 혹은 얘를 전기량의 단위이다. 여기서 기호는 Q로 써버려요. Q로 쓰고 단위는 쿨롬으로 쓰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양성자나 전자 한 개가 띈 최소의 단위인데 양자화되어 있다는 말을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요거에 소수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정수배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정수배가 존재하지 소수배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해서 기본 전하량은 2로 표시하고 그러면 양성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2라 표시하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2라 표시를 하겠더라 하는 겁니다. 해서 임의의 전하량은 NE라고 표시한다. 만약에 전자가 두 개 다 전기량은 하면은요. 두 개면은 2E다 쿨롬이다. 만약에 10개다 할게요. 전자가 10개 존재한다. Q-는 뭐가 되겠습니까? 12 쿨롬이다를 공식으로 표시를 한다. 임의의 전기량은 하는 겁니다. 전기량은 요렇게 써도 괜찮겠네 하는 겁니다. N이.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개수가 되겠지요. 그리고 전기량이 존재하고 개수가 존재하면 전기량도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는 이 전자의 전기량이 주어져 있는데 개수를 나타내봐라 하면은 N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Q 해도 괜찮다. 개수가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N이라고 할 수 있고 전하량 단위는 쿨롱이다. 쿨롱 약자다. N은 정수이고 양자화되어 있다는 의미가 정수배로 존재하지 소수배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의 전기량은 마이너스 2로 표시되고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2로 표시될 수 있는데 참고 줄도 끊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N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전기량 Q를, 아니, 불안하네요. 표전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석에다가 잠깐 한번 적어보세요. 임의의 전기량, 요거는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만, 임의의 전기량, 얘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NE, 요렇게 적을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수를 구하십시오 했을 때, N이라는 것은, 2분의 Q개라고 해주면 되겠죠. 요런 정도 해주시면은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제 밑에 보시면은 24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지요.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라고 합니다. 임의의 전하량은 NE로 표시할 수 있겠고요. 전자계의 원천은 전하 및 전하, 운동하는 전하이다. 오케이. 해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이해력만 가지고 있다면은 나중에 내가 일반 물리학에서 전기학을 설명할 때 정전기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전기학, 고요정자, 가만히 있는 전하에 대해서 고정된 전하에 의해서 다루는 학문이 정전기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전하, 이름하여 전류가 되겠죠. 운동하는 전하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전류나 혹은 자기장에 대해서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해서 다음에 전기력과 쿨롱의 법칙이 나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전기력 하게 되면은요, 전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 되겠는데 필요 없고, 자, 같은 종류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는 밀어내고요. 다른 종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 당겨요. 알겠습니까? 해서 요렇게 전기력에는 인력과 청력이 있다 해도 괜찮아요. 인력은 잡아당기는 힘이고 청력이라는 것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되겠는데, 이게 고정된 상태냐 운동하는 상태냐에 따라서 정의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F라는 것은 요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F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1 Q2가 되겠습니다. 일때 여기서 요것은 파이 원주율이고요. 3.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한 것은 요것은 진공의 유전율이 되겠습니다. 이 진공의 유전율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서 하나씩 설명을 하게 나가게 될 텐데, 유전율에 관한 기본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나갈 테니까 일단 적으십시오. 진공의 유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R이란 것은 두 전하 사이의, 고정된 점 전하 사이의 무게중심, 전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전체 중심에서 거리를 말하겠습니다. 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게 되면은 요것을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요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값을 아예 상수 K로 이용해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얘가 4 곱하기 파이가 3.14고요. 입실론 제로가 진공의 유전율인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아니, 나는 외우고 있죠.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딱 대입하면은요, 정확하게 8.998325 곱하기 10의 9승 딱 나오는데 약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사용하죠. 그래서 요것을 K, R제곱의 Q1, Q2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얘가 일반적으로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사용하기도 하지요. 해서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습니다. 단 이 공식을 외우십시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제곱의 Q1, Q2 혹은 K 값을 기억하신다면 R제곱의 K, Q1, Q2 해도 괜찮아요. 해서 전기력을 이렇게 약속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 약속했나 하게 되면 쿨롱이 했는데요. 가우스 법칙으로 지금 외워버리면 정확하게 용식 만들어지는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쿨롱의 법칙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은 작용, 반작용이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재밌는 것은요. 자, 여기서 전기력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F라는 것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요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니까 전기에서
에다가 R제곱에 3Q 곱하기 뭐야? 3쿨럼 곱하기 1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플러스고, 여기에 플러스지요. 그러면 측력이다 하는 겁니다. 단, 정전기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정지한 전화. 그러면은, 여기에서 플러스는 측력이면 얘가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하는데, 자, 만약에 이것을 F1이라 그러고, 이것을 F2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F1이 큽니까? 아니요. F2가 큽니까? 아니요. 크기 같습니다. 즉, 이것도 4파 입시는 제로분의 1 R제곱에 3 곱하기 1이 되겠고요. 이것도 4파 입실름 제로분의 1 R제곱에 3 곱하기 1이 된다고요. 크기 같고 방향 반대라고요. 전기력은 같다고요. 작용 반작용이라고요. 요것이 요 두 개가 존재해야만이 힘이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관계니까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자, 인력 청력이요. 청력이라 부르고요.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지 마십시오. 플러스다 하면은 플러스가 나올 때는 청력이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인력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같은 종류면은 청력이다 해서 반대로 그려주면 되겠고요. 다른 종류면은 인력이다 해서 마주보게 그려주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재밌는 거, 이걸 내가 참 좋아하는 문제 유형인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자, 플러스가 있고 마찰이 없는 유리 대롱이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를 놓았습니다. 플러스를 놓아버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맨 처음 전기에 들어왔을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판 사이에서 어떤 대전체가 공중에 붕 떠가 있었지요. 마찬가지로 더 좋은 문제 유형은 이런 유형. 자, 아까 전에 그런 유형들이 자주 문제로 묻는다는 것은 다양하게 이용하겠지요.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빼볼게요. 하나, 둘, 셋, 탁 빼버리면은 퉁 떨어지다가 서요. 왜요? 플러스 인력 청력. 그러면 플러스가 얘가 이렇게 밀어내겠지요. 그러면 전기력이 작용한다. 기억날란가 모르겠습니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요것은 요 사이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R이라 할게요. R제곱에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Q라 하고 얘가 Q라 할게요. 그러면은 Q제곱이다. 이거 얘의 질량이 M이면 아랫방향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mg가 작용하겠죠. 결국 요 양과 mg가 같다 했을 때 전기량도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나타내봐라 하게 되면은 Q라는 것은 제곱이니까 루트가 되겠지요. 에다가 mg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4파이 집어넣고요. 입실은 제로 집어넣고요. 다음 R 제곱이 있는데 끄집어내도 좋고 그냥 넣어놔도 괜찮고 의 형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며 전기력과 중력의 평행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이용하는 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이제 예로 우리가 반드시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쿨롱의 법칙에 의한 전기력을 외우고 있으면 외우십시오. 내가 나중에 가우스 법칙 간단하게 한마디만 딱 하면요. 전부 다 증명이 다 돼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지금 요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면 너무 편하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둥굳게 찍겠습니다. F라는 것은 얘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얘가 R제곱분의 Q1, Q2로 표시할 수 있다. 뉴턴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쿨롱이 발견을 했는데 나중에 가우스가 약속을 한 다음에 증명을 해보니까 딱딱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먼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쿨롱의 법칙을 왜 외워야 됩니까? 그럼 나중에 가우스 법칙으로 그냥 외워서 쓰면 안 될까요? 돼요. 되는데 적용하는 데가 달라요. 왜 여러분들 전기가 어려우냐? 공식은 똑같은데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즉 다시 말해서 대칭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가우스 법칙으로 표현을 합니다. 대칭형이다. 만약에 동그란
점전화가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구를 그려낼 수 있겠지요. 이때는 가우스 법칙을 쓰고 어떤 점전화가 있고 또 다른 점전화가 있다. 대칭형이 아니에요. 그때는 쿨롱의 법칙을 쓰기 때문에 어려울 뿐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 대칭형이냐 대칭형이 아니냐로부터 간단히 정리를 딱 해버리면요. 왜 그 공식이 필요했는지 왜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졌는지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너무 쉽다고요. 나중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 좀 고난이도의 시험에서 달아졌던 것인데 어려운 내용이 있느냐? 없어요. 정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줄이 이렇게 있는데 단 요 줄의 장력이 0이다 하는 겁니다. 자, 장력이 0이다 하면 장력이 0일 때 줄이 없는 거와 같지요. 줄의 장력이 0이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센터 사이의 거리가 L이고 마이너스 Q와 미안합니다. 플러스 Q가 존재하는데 단 요것이 없어졌을 때에 즉 다시 말해서 장력이 0일 때에 전기량을 측정해 봐라는 문제인데 장력이 0이라면 실없음 없애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자, 요 방향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mg. 그러면 요 방향으로 플러스가 마이너스에 붙으려 하겠지요.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전기력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써야 됩니다. 4파이 입실은 0분의 1에다가 거리가 이번에는 요 중심에서 거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L 제곱에다가 Q 제곱과 같다. 결국 요거와 쓸 수 없으면 끝이지요. 요것이 같다는 얘기인데 내가 물리학 이해에서 이까지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요까지만 알아줘도 나머지는 내가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진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요까지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고난이도 시험이라고 했을 때에도 전기량 계산해 봐라가 답니다. 그러면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같으니까 전기량 계산하면은요, Q는 루트가 되겠죠. 제곱이니까. 그러면 넘겨버려라 하는 거지요. 이 꼴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4파 입실은 0 L 제곱에 mg이다. 에서 그냥 둬도 괜찮고 L 끄집어내도 괜찮고. 자, 뉴턴 방정식이 들어갔죠. R자 힘 얼마에 정지하는 순간. 정지 0. 그러면은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 여기에 작용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에 붙으려고 하는 중력은 얼마냐? 전기력은 얼마냐? 전기력 공식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단, 진짜로 더 고난이도의 문제를 물으면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요 줄의 장력도 얼마냐? 기억니은 디귿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를 다 들고 있는 셈이지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했는데 괜히 설명했네요. 자, 여기에 M이 존재하고 여기에 M이 존재했었죠. 여기에서는 요것을 들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요거 두 개 다 들고 있지요.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M을 들고 있고 M과 전기력이 같기 때문에 요 줄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두 개 다 들고 있다는 겁니다. EMG 해주면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문제 바뀌더라도 전부 다 풀으라고 제가 앞에서 기본 개념에서 설명을 싹 다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바꿀 문제의 유형이 없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력이 작용하고요. 다시요. 요 상태에서 중력이 작용하고요. 위로 전기력이 작용한다. 전기력이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봅시다. 4파 입실은 0분의 1에다가 거리가 L 제곱 요 전기량과 요 전기력이 같다는 조건이에요. 놓고 아랫방향으로 뭐예요? mg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와 요것이 같을 때 길이 구해봐라 되고요. 뭐 기타 중력 가속도 구해보십시오 되고요. 마음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표현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예제 246페이지 내용에 보겠습니다.
뭐야? 24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력 하고 있나요? 전기력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2Q와 마이너스 3Q가 있는데 거리가 R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하게 되면 자 보십시오.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암기하셔야 됩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거리가 얼마라고요? R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을 적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인력이고 플러스가 나오면 청력이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사용하는 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크기만 곱해보자. 요거는 음수양수가 아니고 전기의 종류일 뿐이에요. 그래서 곱해버리면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력은 이렇게 되겠고, 자, 일단 마이너스와 플러스니까 인력 청력이요. 그 다음에 부호는 전기의 종류지 음수양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들어가시면은요, 전기력 크기는 4파 입실은 제로분의 1 R제곱에 6Q제곱이 되겠고요. 6Q제곱이 되겠고요. 다음에 전기의 종류는 인력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기장은 내일 설명하겠습니다.